이종태행복TV 이종태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과소유 증후군, 제임스 월민지어 문학사상 201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부유하고 용감한 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과소유 증후군이란 빈부와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집착에 생기는 신경질,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세를 말합니다. 과소유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것. 이 책의 정의는요, 불필요 물건 과다 소유를 말합니다. 증후군이란 쉽게 고치기 어렵고 복합적인 정신적 난치병이다. 미니멀리즘, 되도록 적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체험주의자, 소유물보다 삶의 질을 더 관심 가집니다. 장기 여행가라든가 미니멀리스트, 느리고 조용하고 인간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합니다. 체험의 반대말은 소유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할까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최대한 자주 많이 먹으려는 본능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비료, 종자개량, 농기계 등이 발전하면서 식량은 넘쳐나고 말았습니다. 허덕인 본능은 비만과 성인병을 양산하며 문제가 생겼고, 물적 재화는 질 좋고 저렴한데도 과소유 증후군이 DNA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반물질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이 사후에 천국에서나 찾아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절제하고 절약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반물질주의입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교회의 관점은 2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가난했던 사회에서 먹히고도 남을 관점이죠. 하지만 16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성경적 올바른 삶과 실제 삶의 관점은 소비주의 복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 중산층 가정에는요, 물건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자녀 장난감, 구두, 책과 잡지 등 잡동사니들로 과포 상태입니다. 수납장, 옷장도 꽉꽉 차 있고 보관용이라 잘 찾지도 못합니다. 이런 위기는요, 물질 만능주의적 풍요로운 소비문화의 산물입니다. 나도 저장 강박증이 아닐까? 유인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쇼핑 중독에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것. 두 번째,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정리의 젬병이다. 언젠가는 몸에 맞고 언젠가는 유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죽어도 못 버린 사람들의 특심리는요, 예쁘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아직 쓸만하고 유용하니까, 정서적 가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심리입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을 절약, 건전, 미덕, 양심이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토끼의 재앙, 미니멀리스트. 토끼의 재앙은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법칙인데, 영국 이민자인 호주 농부가 토끼 24마리를 호주에 들여왔습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6억 마리로 번식되었습니다. 1867년에서 1950년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과잉 생산이 물질 만능 소비 문화를 조장하고 일회용과 저가 의류의 폭증 유발로 상술에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채소 물품으로 사는 사람. 미국인 스트로벨은요, 소유물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과감히 줄이기 시작하자 행복이 찾아왔답니다. 그의 소유물은 69개였고 집도 줄여 부도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적은 소유가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 현재 미니멀리스트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박 인생보다 중박 인생이 답이다. 중박 인생은요,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천천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 시스템에 적극 맞서 싸우는 대신에 좀 느리고 조용하고 인간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는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아내와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겠다 생각했는데 수년째 계속 여행 중이고 현재는 발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그 인생임이 깨달았답니다. 이걸 중박 인생이라 정의합니다. 적어도
선진국 사람들은요, 소유물의 양보다 삶의 질에 더 관심이 많다. 물질 만능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답니다. 체험은 물질적 소유물보다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해준다. 체험이 물질보다 행복이 더 귀하는 이유는요, 첫째, 물질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체험은 재해석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는 체험만큼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쾌락적 적응으로 금방 시들해집니다. 체험은 물적 재화보다 비교하기 어렵죠. 체험의 저울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소의 증후군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가족, 친구, 직업, 돈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보다 다녀온 장소나 그곳에 얻은 체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여행, 사건, 경험, 느낌, 만난 사람, 자연, 모험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째, 물질 만능주의, 과소유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행복은 재물의 축적보다는 체험의 향유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적게 갖고 더 많이 활동함으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물질도 있어야 하지만 인생의 체험에서 얻는 추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험에 제대로 빠져들어라. 스포츠 선수처럼 신널린 듯한 경지에 몰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미래, 과거, 일상의 걱정거리 사라지지 않는 자의식까지 모조리 잊을 수 있답니다. 더 행복해지려면 물질 만능에서 체험주의로 가라. 몰입 상태야말로 성공한 체험주의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어제와 내일의 생각에서 이 순간에 완전히 초집중하게 될 체험주의. 그래 되면요, 딴짓을 안 하게 되고 엉뚱한 짓, 공상, 망상,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오히려 건강, 행복, 축제적인 삶이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단순하고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데 너무 애쓰지 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나중 보상을 위해 뭔가 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자신이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자,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대체로 외재적 이유로 재화를 구입하고 내재적 즐거움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는 체험이에요. 대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하고 체험 자체에 순수한 기쁨을 위해 해야 합니다. 저축보다 추억 쌓기에 더 집중하자. 꿈과 멀어진 직장이더라도 삶의 우선순위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재화, 소유에 매이는 것보다 체험과 현재 집중하는 인생을 선택해 보십시오. 과소유 증후군, 과소유 저장강박증, 물질 만능에서 미니멀리스트 체험주의자가 되라. 위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을 미덕이라 믿는 물질 만능에서 벗어나 체험주의가 미래의 답이라는 제임스 월민의 과소유 증후군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